안녕하세요. 21년도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국가 화장품 수출 현황 및 전체 국가 화장품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국가부터 먼저 볼까요? 우리나라의 그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화장품 수출 실적을 모아봤습니다. 자, 2013년 대비 2014년도가 약 52%. 대단하네요. 그리고 2014년도 비해 2015년도가 55%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43%, 18%, 26%, 3.57%, 15.62%. 그러니까 전년도 2020년도가 2019년도에 비해서 15.62%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고요. 오직 그 2019년도만 3.57%로 여태까지 성장 속도를 비하면 약간 둔화된 모습을 보였고, 그 외의 기간은 전부 다 성장을 했습니다. 어, 전체 금액을 보니까 이미 2020년도에 8조 원이 넘었네요. 지금 보면은 8조 원이 넘었고요. 8년 합계 금액은 계속 뭐 성장된 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라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화장품 수출은 2011년도 이후부터 이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도 상당하죠.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은 25.33%. 그러니까 8년 동안 25%가 여태껏 성장을 했으니까 그 규모면에서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장을 주도한 국가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국, 홍콩, 미국, 일본 이래서 이제 저희 주변 국가나 저희가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국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보면은 중국이 수출 비중이 42%고 홍콩이 19%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국가가 약 61%가 되네요. 그러면 전체 수출 실적의 한 60% 이상이 그 중국에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이 8%대 8.44, 그리고 일본이 6.15%입니다. 그럼 이 네 개 국가가 갖고 있는 실적이 이미 7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가 뭐 3%, 2%, 뭐 0%, 1%도 안 되는 국가가 많네요. 8년 동안요. 이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 팩트 체크는 됐네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매년 뭐 50%부터 적게는 3%까지 계속 성장했다는 것은 이제 확실한 거죠. 자, 그럼 금액은 계속 증가되어 있으며 2013년 이후로 계속 금액은 계속 늘어났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나라 그 국내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19년도에 34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약 28조 정도로 줄었다가 올해 2021년도가 아마 한 30조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계속 성장하다가 작년 코로나 때 급격하게 감소를 했죠. 약 16% 이상이 감소가 됐고요. 올해는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늘어났지만 내수 시장은 2019년도에 비하다면 약간 이제 규모가 그래도 아직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쪽은 아직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상 최대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화장품 수출 실적은 계속 사상 최대였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올해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전체 금액적인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보다 일단 2020년도를 한번 볼까요? 지난해 실적을 한번 보면은 1월부터 9월까지만 봤습니다. 왜 1월부터 9월까지냐면 2021년도 1월부터 9월까지랑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2020년도도 1월부터 9월까지만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10개국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중국하고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러시아,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입니다. 그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 홍콩이 있고요. 그다음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 쪽, 그다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포함되어 있네요. 태국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대만도 이제 인접 국가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접 국가나 아니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건 2020년도 품목별로 본 거고 그 비중으로 보면은 중국이 여전히 55.6%로 압도적이죠. 그것도 사실 홍콩도 중국이라고 본다면은 65%가 넘습니다. 아까 뭐 8년 동안 그 실적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홍콩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매년 그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위생허가가 강화되면서 홍콩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생허가 없이 들어가는 품목보다는 정식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를 통해서 가는 쪽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생허가 이제 강화 시스템이 지금 몇 년부터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위생허가 없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부분 위생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아이템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난 8년 동안은 8%대였는데 2020년만 보면은 9%가 넘어갔고요. 그다음 일본이 오히려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9%가 넘고. 그다음 홍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 베트남 우리가 2017년도 이후 그 중국이 한한령을 이제 내세우고 나서부터 그 저희가 이제 대체 국가로서 이제 많이 지원했던 것이 베트남인데 아무래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시장 규모만 보면 그래도 3.6%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전에는 1%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 나머지 국가도 3%, 2%, 2%, 2%, 1%대로 점점 비중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국가가 대단히 많은 거에 비하면 아직 그 중국과 홍콩, 뭐 미국, 일본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부담 요인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별 자료니까 품목별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초 화장품 제품류가 전체적으로 46%에다가 기타 쪽도 거의 뭐 기초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60%대가 기초 화장품, 우리가 말하는 기초 화장품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팩 비중이 조금씩 이제 내려가긴 하는데요. 6%대, 6.5% 되고 그다음 메이크업 제품이 전체적으로 기타랑 같이 보고 여기 이제 아이섀도우, 립스틱, 페이스 파우더 이런 것까지 보면은 11%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특히 이제 그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은 메이크업 비중이 좀 비중이 높다고 한다면은 우리 아세안 지역 그리고 이게 동북아시아나 이제 동남아시아 똑같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이런 아세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기초 비중이 높은 데다가 이제 세안 쪽 샴푸라든가 이런 세안 쪽 비중도 의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의 비중이 높은데 약간 이제 세부 구성을 보면 조금씩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있던 시절입니다. 자, 보면은 상품을 이제 쭉 보면은 기초가 비중이 많고 이제 메이크업 비중이 많습니다. 이 하나만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이걸 제가 품목별로 정리하는 이유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으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 수출 품목 중에 그 기초가 가장 비중이 높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기초와 마스크팩 그 메이크업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 메이크업 쪽의 비중이 기초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쪽은 기초 비중이 높더라도 일본 쪽은 메이크업의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외에 그 유럽 같은 경우도
메이크업 비중 수출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기초에 비한다면 메이크업이 생각보다 비중을 높게 차지합니다.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팩트 체크잖아요. 수출이 사상 최대인지 아닌지. 분명히 전년도도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봤고 2021년도를 한번 볼까요? 2020년 보면은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것이 중국이 비중이 높아졌어요. 벌써 20억 달러가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기초 화장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도 좀 늘어난 듯하게 보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뒤로 한번 보고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구성됐나 보면은 중국이 60%에 육박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거의 60%에 육박하고 미국도 9.96%네요. 더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죠. 9%대. 그리고 홍콩은 7.41%로 전년도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으로 들어가는 경유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홍콩은 계속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3%대, 나머지도 보면은 나머지는 큰 비중 차이는 없어요. 지금 저희 수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 그냥 딱 봤을 때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수출 실적이 늘어난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초 화장품 제품류가 아까부터 보면 70%가 넘어갔네요. 51, 20. 그럼 결국은 중국에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기초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보면은. 근데 요건 보면 이제 확인할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딱 보니까 여기 이제 자료가 나오네요. 그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품목별 실적 현황은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이제 중국 쪽의 수출 실적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21년도하고 20년도가 비교하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7억 달러 이상이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미국도 엄청 늘어났네요. 거의 1억 달러. 일본도 늘어났고요. 지금 이 비중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벌써 38%라는 기록을 세운 거죠. 기초가 압도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홍콩 떨어지고 베트남은 이제 일부 메이크업 제품들이 지금 떨어진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기초가 이쪽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그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성장률을 보면 중국이 나오네요. 그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34%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역시 35%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24%. 아까 말씀드린 홍콩만 마이너스를 갖고 이 나머지는 베트남도 27, 러시아 22, 그다음 대만, 태국 해서 쭉 해갖고 말레이시아도 30%가 넘어가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10% 이상이, 10%도 아니네요. 20%가 훨씬 넘는 성장을 해왔다고 보는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상 최대가 맞는 거죠. 매년 사상 최대를 했고요. 올해는 특히 성장률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이 나오네요. 제가 아까 2021년도, 2020년도를 빼니까 이건 10개국입니다. 10개국은 전년 대비 1월부터 9월까지 25.18%가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 전체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전체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26.29%가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그 26%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13년도 그때만 해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았을 때예요. 내수 시장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었고 이제 수출은 이제 오히려 중국이나 이런 쪽 미국이나 일본 한류 때문에 이제 막 늘어나던 초기 시점이라 그래서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8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올해까지 이게 26%가 증가하니까 내수 시장하고 수출하고 비교했을 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해외 영업부에 근무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해외 그 마케팅 팀이라고 하죠. 이제 해외 사업팀이 이제 길을 못 폈어요. 이제 내수 시장이 너무 크고 해외 쪽은 이제 비중이 크지 않아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에 지금 중심을 담고 있지 않았는데 현재와 같이 수출이 거의 10조 원에 이제 육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수출 정책, 특히 화장품 분야의 정책이 그 과거의 내수 중심의 정책에서 해외 시장의 정책으로 이제 많이 변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 이제 타겟을 맞추게 되면은 소비자가 바뀌니까 상품 같은 경우도 완전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특징이라서 이제 여러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이게 성장을 거듭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너무 이제 중국의 비중이 크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홍콩하고 합치면 60%대가 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제가 이제 수출을 했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그 상품 경쟁력이라든가 유통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휴 쪽, 그러니까 선진국가 기술제를 통해서 이제 화장품을 공급하던 시절이 1980년대까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휴 상태를 기술 제휴를 하고 이제 우리 내수 상품하고 기술 제휴 상품하고 같이 이제 판매가 됐는데 90년대 하반기 말에 의해서는 거의 이제 기술 제휴보다는 그 내수 상품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2000년대 들어가서는 이제 거의 이제 수입 상품보다는 거의 내수에서 만들어진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이제 시장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중국도 이제 지금의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제조업이 4천 개가 넘는데 중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우리나라 상품들이 오래전부터 나갔기 때문에 이제 기술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자리를 못 잡았던 거는 유통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통도 그 중국 그 자체 그 유통망이 되게 많이 커지고 있어서 그 자체 유통이 커짐으로 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그 진열되는 비중이 좀 높아지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은 내수 유통이 강해지면 내수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그 진열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가 제품에서 중저가, 중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고가 제품까지는 중국 내부에서 생산된 제품이 진열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제 상품력도 안 되고 브랜드 파워도 적어서 이제 차지를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상품력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 갖고 이제 기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 파워까지 어느 정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부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에 있는 이제 고가 제품, 이게 쉽게 말해서 고급 브랜드로 육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죠. 이제 명품 브랜드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 라인을 많이 확장시키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중국 비중이 지금처럼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지금은 한류의 바람도 워낙 세고 그래서 한한령이 아무리 이렇게 막 민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중국 내수 상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 외에 아니면 이제 글로벌 정책을 통해서 현지 생산, 현지 공급하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은
어찌게 생각하면 이제 밀려날 수 있는 구도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 내에서 중국 브랜드가 이게 득세하는 것 중요하고 그 중국 브랜드가 이제 한국에 수출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중국 비중을 많이 얘기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높인 거를 조금씩 이제 그 다른 국가로 넘어가서 중국 비중을 낮추고 다른 국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장 그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원래 뭐 이런 브랜드 마케팅이든 아니면 수출 전략이든 간에 단기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1990년대부터 처음 화장품을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까지 약 3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라는 것은 빠른 것 같아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감기 때문에 이제 목이 많이 변해서 다소 이제 쉰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체 수출 실적하고 그 화장품에 대한 그 품목별 실적 현황에 대해서 이 표를 갖고 분석을 했습니다.